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그 12번째 이야기 내일과 모레 그리고 그날은 크리스마스 바로 전 일요일이었다. 로테는 혼자서 동생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었다. 이제는 베르테르와 거리를 두어야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알베르트를 위한 길이야. 얼마 전부터 로테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차마 베르테르에게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베르테르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될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가 더 중요해. 지난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베르트가 베르테르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로테와 알베르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로테는 그 벽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빠른 시간 안에 베르테르에게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베르테르가 찾아왔다. 베르테르는 로테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더니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겪은 이야기를 꺼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양초와 과자와 사과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마치 천국이라도 간 듯한 기분이었죠. 베르테르의 방문에 당황한 로테는 그 마음을 미소로 감추면서 당신도 얌전하게 계시면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얌전하게 있는 건가요? 로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베르테르는 아이가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물었다. 로테는 그런 베르테르에게 냉정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마음 아팠지만 최대한 상냥하게 말을 꺼냈다. 목요일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때는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오신답니다. 그때 모두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베르테르 씨도 오세요. 그러나 그전에는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베르테르는 당황한 것 같았다. 하지만 로테는 용기를 내어 덧붙였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 될 수는 없다고요. 베르테르는 방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대로는 안 돼요 하고 로테가 한 말을 따라서 중얼거려 보기도 했다. 그런 베르테르를 보면서 로테는 그가 깊은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부터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안 돼. 이 사람은 생각 속에 빠지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로테는 이런저런 질문을 해서 그의 생각을 돌려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로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는 안 돼요를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좋아요 하고 외쳤다. 그리고 잠시 숨을 들이신 다음 말했다. 앞으로는 2번 다시 당신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 우리와 만날 수 있고 또 만나 주셔야 해요. 다만 그 정도를 적당히 해달라는 것뿐이에요. 어째서 당신은
무엇이든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고집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정열적이고 격렬한 성격을 지니고 태어나신 건가요? 제발 부탁이에요. 로테는 베르테르의 손을 잡았다. 베르테르, 당신의 정신과 학식, 그리고 재능, 그런 것들이 당신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남자답게 행동해 주세요, 제발. 당신을 딱하게만 생각하여 동정하는 것밖에는 별도리가 없는 저 같은 여자를 향한 그 슬픈 애착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세요. 베르테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로테를 노려보았다. 로테는 계속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베르테르. 당신은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다른 사람의 아내인 저를 원하시는 건가요? 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점이 당신에게서 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요? 저는 두려워요.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잡혀있던 손을 거칠게 빼고는 훌륭하십니다. 알베르트가 그런 대사를 만들어낸 모양이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하고 빈정대듯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누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고요. 이 넓은 세상에서 당신 소원 하나 이뤄줄 여자가 없으려고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당신은 자꾸 자신을 좁은 곳으로 몰아넣고 괴롭히고 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세요. 여행을 하시면 기분이 좀 풀릴지도 몰라요. 훌륭한 사랑의 상대자를 찾아내서 돌아오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진정한 우정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씀은 인쇄를 해서 모든 가정 교사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제발 저에게 조금만 더 여유를 주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테니까요. 어쨌든 베르테르 씨,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여기에 오지 말아주세요. 베르테르가 막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알베르트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 차갑게 저녁 인사를 나눈 다음 어색한 모습으로 나란히 방 안을 거닐었다. 베르테르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꺼냈다가 곧 멈추었다. 알베르트로 마찬가지였다. 형식적인 말만 몇 마리 베르테르에게 건넨 다음 로테에게 부탁했던 일은 했냐고 물었다. 아직 못했어요. 곧 할게요. 로테가 미안해하며 대답하자 알베르트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런데 베르테르에겐 그 말이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들렸다. 베르테르는 빨리 그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8시가 되도록 기회를 찾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해져서 식사 준비가 다 되었을 무렵 마침내 모자와 단장을 집어들었다. 아니, 식사를 하고 더 놀다 가시죠. 로테가 붙잡았지만 그는 그 말이 거칠애처럼 느껴져서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다.
베르테리의 시동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불을 켜들고 마중을 나갔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시동에게서 불을 빼앗듯이 받아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흥분해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요란스럽게 방 안을 거닐기도 하다가 옷을 입은 채 침대에 쓰러지고 말았다. 시동은 용기를 내어 방으로 들어가서 장화를 벗겨도 좋으냐고 물었다. 그래, 장화는 벗겨도 좋아. 그러나 내일 아침 내가 부를 때까진 여기에 들어오지 마. 12월 21일 아침,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그러나 이 편지는 그가 죽은 다음 봉해진 채로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어 로테에게 전해졌다. 로테, 나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당신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한 날의 아침에 꾸밈없이 차분한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무렵에는 불행했던 한 남자가 굳어버린 시체로 있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큰 즐거움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지난 밤에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시간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밤이기도 했습니다. 죽으려는 나의 결심이 굳어진 것이 바로 어젯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심하게 당신을 뿌리치고 돌아오면서 나는 희망도 기쁨도 없는 내 존재가 너무 끔찍해서 간신히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울고 말았답니다. 오, 신이여, 당신은 마지막 위안으로 나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나는 수많은 계획을 세워보았지만 결국 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저물망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로테. 우리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로테, 아름다운 저녁, 산에 올라가는 일이라도 있으면 아무쪼록 나와 함께 그 산골짜기를 오르내리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무덤을 찾으실 때 노을 아래 풀들이 쓸쓸히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도 보아주십시오. 처음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지금은 또 어린애처럼 울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경이 너무나 선하게 눈앞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10시경에 베르테르는 쓰던 편지를 덮어두고 시동을 불렀다. 2, 3일 내로 여행을 다녀올 생각이니 양복 손질을 해두고 필요한 짐을 꾸려두거라. 그리고 외상값을 주어야 할 곳에 가서 계산서를 받아와. 빠짐없이 하도록. 빌려준 책들도 다 찾아오고. 아참, 주말마다 돈을 보내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2달분씩 미리 주고 오도록 해. 그는 시동에게 할 일을 자세하게 말해준 다음 말을 타고 법무관의 집으로 갔다. 법무관은 집에 없었다. 베르테르는 정원을 둘러보았다. 온갖 아름답고도 슬픈 추억들이 그곳에 있었다. 아이들은 베르테르가 정원을 거니는 모습을 보고 우르르 뛰어나왔다. 선생님,
세 밤만 자면 롯데 누나 집에 가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일과 모레 그리고 또 하루만 있으면요. 내일과 모레 그리고 하루만 있으면이라고? 베르테리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처럼 외쳤다. 내일과 모레 그리고 하루만 있으면 나는? 그는 슬픔을 참고 아이들의 볼에 일일이 진심 어린 키스를 해주었다. 베르테르가 집을 막 나서려는데 막내가 뛰어와서는 베르테르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는 큰 카드를 3장 만들었어요. 한 장은 아빠에게, 또 한 장은 알베르트 형부와 로테 언니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요, 베르테르 선생님께 드릴 거예요. 비밀 지키세요. 꼬마의 그 말에 베르테르는 하마터면 참았던 눈물을 쏟을 뻔했다. 비밀 지킬게. 그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 모두에게 돈을 나눠준 다음 그곳을 떠났다. 5시쯤에 돌아온 그는 하녀에게 밤중까지 불을 끄지 말라고 이르고 시동에게는 여행 가방을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아침에 쓰던 편지를 이어서 썼다. 로테, 당신은 오늘 내가 찾아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말에 복종하여 크리스마스 이브 때나 되어야 다시 나타나리라고 믿고 있었겠죠. 그러나 로테, 오늘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편지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릴 테니까요.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모르겠습니다.